네, 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 방송 주식왕 클래스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 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를 하고 있다는 점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2부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면서 저희 함께 해주실 전문가님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2부는 김태성 전문가님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인사부터 먼저 또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한 주 만에 뵀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한 말씀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여전히 지금 힘든 상황을 같이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지수가 오르지도 않고 생각보다 또 종목들이 지지부진하고 그러다 보니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는 좀 인내심의 한계가 다다르는 시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이 종목들을 손절을 하고 그만둬야 될까요? 포기를 해야 될까요? 이 종목군들 정말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걸까요?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생각해보면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가 그만큼 많이 위축이 될 정도로 시장이 밀렸기 때문에 이제 반등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또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번 한 주 많이 힘드셨겠지만 그래도 이번 한 주보다 더 나은 다음 주가 충분히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조금 더 힘내시자라는 말씀을 오늘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위로가 되는 말씀을 먼저 전해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번 주에도 좀 녹록지 않은 시장 상황이 이어졌는데 금요일장에도 불구하고 일단 오늘도 좀 하락으로 마무리가 돼서 조금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점점 이제 반등을 위한 지금은 좀 다지기로 봐도 좋다, 조금 더 힘을 내보자라는 이야기 전해주셨으니까 일단 저희 방송 함께 보시면서 김태성 전문가님 이야기 들어보시고 또 시장에 대응하는 방법 같이 좀 1시간 동안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전문가님과 그렇다면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고 다음 코너로 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저희 2부 순서는 이제 김태성 전문가님과 함께하게 될 텐데 전문가님 톡방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 하단 보이시는 이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드셔서 촬영하신 다음에 작게 뜨는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식왕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하신 후에 입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톡방에서는 이미 많은 이야기들 나눠지고 있습니다. 종목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시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여러 가지 뉴스들도 계속해서 전문가님께서 올려주시기 때문에 시장에 바로바로 좀 대응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시장 상황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아가면서 시장을 대응하는 게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톡방에 들어오셔서 좀 같이 이야기 나눠보시고 함께 또 종목에 대한 신호도 받아가시면서 수익률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종목들 또 수익을 어마어마하게 내고 있으니까 톡방 들어오셔서 직접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전문가님과 인사 나눠봤으니까 첫 번째 코너 이동을 해서 한번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주식왕 한 주평 시간입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 또 한번 나눠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 오늘 김태성 전문가님의 한 주평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네, 일단 네, 네. CPI 지수 하나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오늘 일단 이제 발표가 또 앞두고 있잖아요, 전관님. 그렇죠. 하나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일단 이번 한 주를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크게 세 가지의 중요한 부분들이 있었죠. 일단 첫 번째는 어제 우리나라 선물옵션 동시 만기, 그리고 이제 오늘 종합권 증시 지표 발표, 그리고 오늘 저녁에 있을 미국의 CPI 지표. 일단 선물옵션 동시 만기에 생각한 것만큼의 변동성은 나오진 않았어요. 나오진 않았는데 일단은 그 이후에, 그러니까 선물옵션 동시 만기는 굉장히 잘 지나갔지만 어제 저녁에 이제 미국 ECB에서 오랜만에 정말 수년 만에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하다 보니까 유럽 증시의 하락이 금요일 오늘 우리나라 증시에 좀 많은 영향을 미친 상황. 그런데 이제 다행스럽게도 개파락을 좀 같이 크게 맞은 종합권 증시는 지표 발표가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오히려 마이너스 출발을 했지만 이제 플러스권으로 이제 흘러가는 그런 강한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오늘 미국 증시에서 이 CPI 지표가 굉장히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 혹은 시그널을 주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시장도 주가 위치적으로 봤을 때 가장 크게 조금 리바운딩이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뭐 중국보다도 일본보다도 혹은 유럽보다도 미국보다도. 그래서 이제 오늘 CPI 지표 발표 이후에 미국 증시가 상승으로 마감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기다렸던 제대로 된 반등이 다음 주에 한번 나오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CPI 발표 지수가 나온 뒤에 미국 증시 상황도 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발표들, 이야기들 좀 나와 봐야 우리 시장에도 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니까 한번 뉴스들 잘 체크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CPI 지수 하나 남았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 먼저 들어봤고요. 다음 코너 또 이동을 해서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 넘어가기 전에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고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톡방이 있는데요. 김태성 전문가님 톡방에 입장을 하시려면은 두 가지 루트가 있습니다. 지금 하단 보이시는 이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스마트폰 지금 드셔서 촬영하신 다음에 작게 뜨는 링크 타고 들어오시고요.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식왕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하신 후에 입장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을수록 혼자 대응을 하면 더 리스크가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아가면서 시장에 대응을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일단은 김태성 전문가님 아시겠지만 방송을 쭉 보시다 보면은 정말 좀 이해가 쏙쏙 잘 되게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와 보시면 또 이런 이야기들 톡방에서는 저희가 미리미리 또 이야기 나누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들어오셔서 시장 대응 좀 같이 해 나가시고요. 종목에 대한 신호도 받아가시면서 또 수익률까지 더불어서 챙겨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그리고 1시간 동안 또 많은 내용들 준비했으니까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 혹시 종목에 대한 고민이 있으셔도 입장을 하신 후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지금 톡방에서 종목에 대한 상담 계속해서 하나씩 올라오고 있거든요. 저희가 차례대로 진행을 해드릴 테니까 지금 많이들 들어오셔서 같이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끝나면 바로 톡방에 비밀번호 걸어놓기 때문에 입장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송 중에만 입장을 하셔라라고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황에 대한 이야기 저희 한 줄평 나눠봤으니까 다음 코너 또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하시죠. 네, 이번에는 주식왕 필살기 코너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또 다음 주 시장 또 어떻게 전문가님께서 보시는지 또 어떤 섹터들 눈여겨보시는지 한번 들어보는 시간인데 네, 전문가님 다음 주 일단은 오늘 시장 이제 CPI 지수가 나와 봐야 좀 알 것 같다라고 해주시긴 했는데 다음 주 시장 상황은 또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뭐 오늘 전체적으로 이 투심이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코스피 증시 기준으로 보면 2,600포인트에 우리가 굉장히 큰 의미를 사실은 좀 부여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2,600포인트가 엄청나게 큰 뭐 바로미터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2,600포인트라고 하는 이 포인트를 전후로 해서 하단으로 내려가면 계속해서 이제 밀릴 수 있을 것이다라는 공포감이 반대로 2,600포인트 위에서 흘러가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 이제부터 반등이 좀 제대로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 심리가 좀 있을 만큼 우리 2,600포인트를 굉장히 의미 있게 좀 지켜봤는데 오늘은 상대적으로 좀 개파락이 강하게 나오면서 특히 이제 종가 기준으로도 많이 회복하긴 했어도 결국 2,600포인트 이상을 기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오늘 열리는 미국 증시가 굉장히 관건이 되겠지만 다음 주에 만약 2,600포인트 위로 다시 올라오게 된다면 최근에 약했었던 종목군들 있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한 기술주들이 다시 한번 또 상승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연출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일단 시총상위 종목들에서 만약 오늘 미국 증시가 좋다면 저는 다음 주에는 반도체 IT를 좀 지켜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유는 반도체 IT가 수요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원달러 환율에 대한 부담감이라든지 외국인에 대한 수급이라든지 이러한 요인들로 지수 플레이와 좀 연관이 되는 종목군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격적으로 지금 조정이 심하게 좀 많이 받았죠. 우리가 삼성전자 우스갯소리로 10만 전자 언제 가나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요. 까딱하다가는 또다시 5만 전자가 될 위기에 처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면 많이 빠져 있다라는 것. 근데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더 빠질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오늘 미국 시장이 그래도 상승 마감하면 그래도 저점은 한번 좀 보지 않을까. 6만 원대 초반에서의 저점은 한번 짚고 그래도 한번 7만 원대까지의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것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만약 미국 증시가 상승 마감하면 반도체 IT를 보는 게 가장 좋고 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는 생각하기도 싫지만 그래도 염두는 해둬야 되는 상황. 그렇죠. 그게 뭐냐면 만약에 오늘 CPI 발표 지수가 나와서 좋은 흐름을 유지를 하지만 어제처럼 장 중후반부에 갑자기 조정의 폭이 깊어지면서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온다면 우리나라 증시 코스피도 다음 주에 정말 조심스럽지만 하단이 이탈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나스닥도 한 번 더 저점 이탈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오늘 상승하지 못하다면, 네, 오늘 만약 하락의 폭이 깊어진다면,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염두를 해둔다면 만약에 미국 증시가 좋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 테마주군들이 좀 빠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결국엔 지수가 안 좋았을 때 그래도 지수 대비 견고한 모습을 보여줬던 건 정유화학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원자재 가격 중에서 가장 우리가 눈여겨보는 게 유가잖아요. 네네. 유가의 가격이 죄송합니다. 유가의 가격이 지금 배럴당 120불이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 그리고 그 정제 마진이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수가 안 좋을 때마다 올라갔던 게 이 정유주였어요. 정유화학. 우리나라 정유화학에서 정유는 많지 않습니다. 기업이. 대표적으로 SOE, SK이노베이션, GS.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흔히 말하는 주유소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오늘 미국 증시가 좋지 않다면 저는 정유주들이 지수 대비해서 더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체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여기에 조금 더 이어서 확장해서 생각을 해보면 유가의 가격이 높으면 대체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대체 에너지 중에 최근에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것은 조선업과 연관되어 있는 LNG 천연가스 쪽입니다. 네. 자, 대체 에너지라고 하면 전기, 수소, 태양광, 해상풍력, 원전, LNG, 천연가스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지수가 안 좋으면 전기차, 수소 같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걸 좀 제외를 할게요. 최근에 지수가 안 좋아도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은 굉장히 좋았어요. 대신에 원전은 이번 정부에서 밀어주는 정책이다라고는 하지만 최근에 주가의 움직임은 굉장히 실망스러웠기 때문에 원전을 좀 제외시켜 놓고 보면 일단은 태양광 그리고 해상풍력 그 다음에 천연가스 그런데 지금 태양광이라든지 해상풍력은 한번 움직였기 때문에 덜 움직인 쪽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네. LNG 천연가스 쪽 또 이제 그것을 운반하는 조선업들이 최근에 좋죠. 현대중공업 그렇죠. 좋죠. 그죠? 한국조선해양 지금 흐름 굉장히 좋죠. 그리고 현대미포조선 흐름 굉장히 좋죠. 자, 그런데 조선주는 장기적으로 투자하실 수 있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적합해요.
왜냐하면 단기적인 시세보다는 장기적으로 추세가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데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 장기가 맞다라고 하신 분들은 조선주에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니다라고 하신 분들은 조선 기자재 쪽, 한국카본, 동성화인테 지금 이 종목들을 보면 지수가 좋지 않으면도 최근에 엄청나게 좋은 페이스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미국 증시가 좋으면 그동안에 우리나라 증시가 안 좋을 때 같이 안 좋았던 반도체 IT에 같이 움직이지만 미국 증시가 안 좋으면 우리나라 증시도 안 좋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안 좋을 때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이러한 종목군들로 좀 빠르게 매매를 하시는 게 지금은 가장 적합한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다음 주에 대한 이야기 또 자세하게 전해주셨습니다. 일단 특히 오늘 CPI 지수 발표 내용을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이에 따른 특히 미국 증시 마감 상황도 한번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미국 증시, 미국 시장이 좀 받쳐줬을 경우에 다음 주에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조금은 힘을 덜 받았었던 반도체와 IT들이 다시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만약에 이러한 시나리오를 좀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미국 증시가 다시 한번 또 하락으로 마감이 됐을 경우에는 우리 증시도 역시나 좀 컴플린 현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증시도 밀려나게 될 경우 그런 가능성 열어둬야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뭐 테마주들이 다시 한번 또 좀 올라가는 모습을 질서 있는 움직임을 나타내겠지만 그 중에서도 지수에 비해서 일단 정유주들이 좀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특히 그리고 LNG와 천연가스 대체 에너지 쪽으로도 또 좀 관심을 둬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조선주도 한번 봐주셨는데 특히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또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도 굉장히 좋을 만한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한번 잘 지켜보자라는 말씀 또 여러 가지 전해주셨으니까요. 잘 참고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미국 증시의 마감 상황 또 꼭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 일단 주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시장에 대한 이야기 다음 주 필살기 한번 살펴보셨고요.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알려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김태성 전문가님과 저희 지금 화상 연결을 통해서 함께하고 있는데 전문가님 톡방에 입장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들 톡방에서 저희 이미 미리미리 좀 나눠지고 있는데 이쪽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드셔서 촬영하신 다음에 작게 뜨는 링크 타고 톡방에 입장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시광 김태성 이렇게 검색을 하신 후에 입장을 하셔도 무관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방송 시작을 했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방송 중에만 톡방에 들어오셔야지만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장부터 또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일단 오늘 미국 증시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다음 주 우리 증시 상황 또 이어질 예정으로 보이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전문가님의 도움을 좀 받아가시면 시장에 좀 잘 대응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 시장 상황 좀 대응하고 고민하지 마시고 내 계좌는 왜 이렇게 파란 불로 물이 들었나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톡방 들어오셔서 김태성 전문가님의 도움을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도 정말 많은 종목들 수익 올려가고 있으니까요. 믿고 들어오셔서 저희 방 톡방 분위기 굉장히 좋으니까 함께 호흡 맞춰 나가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다음 코너로 또 이동을 해서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시죠. 네, 이번에는 톡하는 상담소 시간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 실시간 이제 종목에 대한 상담 저희가 방송 중에 진행을 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톡방에는 하나 둘씩 또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도 종목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톡방에 들어오셔서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 상담 차례대로 진행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종목 고민 김태성 전문가님께 한번 맡겨보시고 전략을 잡아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상담부터 한번 진행을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네이처셀 올라와 있습니다. 매수가 3835원이고요. 비중은 20% 담고 계시네요. 네, 네이처셀 오늘 마감 상황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네이처셀 오늘 보합권 마무리를 나타냈습니다. 18,950원 선 종가 만들어냈고요. 하루는 어땠는지 이어서 보고 전문가님 연결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18,950원대에서 18,550원 선까지 하락을 가져가는 상황이었다가 또 다시 한번 상승을 타더니 19,000원 선 위로 올라와주기도 했었습니다. 이날 좀 등락을 반복을 하다가 결국 오늘 시가와 종가가 동일하게 마감이 된 상황이네요.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3만 원대 잡으신 상황인데 비중도 20% 정도 담고 계시네요. 네, 네이처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일단 뭐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가가 올라올 만한 모멘텀도 그렇다고 주가가 여기서 더 밀릴 만한 또 이유도 저는 크게 지금 없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그러니까 악성 매물이 엄청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문의 주신 분이 가지고 계신 가격대, 그러니까 3만 원대 가격대가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물려 있을 만한 가격대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 가격대에 매수를 할 수밖에 없는지 제가 한번 아마 이 투자자분의 그때 좀 심정일 것 같은데 한번 복기를 해보면 이제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엄청나게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해요. 시젠이 보여줬고 뭐 시젠 다음에 제약주들이 치료제 관련한 움직임 나온다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움직였는데 이제 조정이 한번 오겠지. 조정이 오겠지 하다가 조정이 안 오고 올라갈 것 같으니까 삽니다. 네. 사요.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완전히 시세가 나겠구나 해서 팔지를 못하고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한번 조정이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MTS나 HTS에 그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 수익이 찍혔는데 갑자기 마이너스로 이게 돌아서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매수를 한 다음에 마이너스가 되면 손절을 하든 추매를 하든 온갖 많은 전략들을 좀 구상하게 되는데 제 경험상 매수해서 플러스로 수익이 찍혔던 종목이 마이너스로 가면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패닉에 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을 손절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 종목을 그렇다고 추매를 하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가져갈 수밖에 없는 저는 그러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아니라면 조정이 오면 사야지 조정이 오면서 사야지 와 엄청 강하네 그래서 쭉 빠지니까 이제 그동안에 사고 싶었던 이 종목 내가 지금 사야겠다 그러면서 아마 사셨을 가능성도 저는 굉장히 높다 생각이 들어요. 어찌됐든 전자든 후자든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 급등주를 매매하면서 실수할 수 있는 흔한 지금 패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해당 가격대에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3개월 정도는 많은 죄송합니다. 3개월 정도는 많은 투자자들이 기다려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되면 이 종목 진짜 조금이라도 올라오면 빨리 팔고 내가 다른 종목을 사는 게 낫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조정의 길이가 깊어지면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제 올라오나? 그러면 매도 물량이 나오고 이제 올라오나? 그러면 또 매도 물량이 나오고 또 이제 올라오나? 그러면 매도 물량이 나오고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해요.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 사실은 뭐 추매를 해서 평단을 25,000원대로 낮춘 다음에 상승을 하면 그래도 손실 없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거는 결과론적으로 이 네이처셀이라는 기업이 주가가 올라갔을 때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은 이게 올라갈지 올라가지 않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현재 위치에서 사실 추매는 크게 의미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추매는 크게 의미는 없다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해서 손절도 저는 타이밍이 좀 늦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수적 반등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느 정도 오르면 내려오고 또 반대로 어느 기간 동안 조정이 나오면 또 리바운딩이 강하게 나올 수 있고 그러한 지수적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위치이고 나올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손절도 사실은 저는 크게 의미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현재 위치, 현재 가격에서는 추가 매수도 하지 마시고 손절도 하지 마시고 일단 가지고 있으시는 게 저는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여기서 2만 원대라는 가격대가 돌파가 돼서 23,000원, 24,000원, 25,000원대 올라오게 되면 그때는요. 본전 오면 매도해야지라는 생각보다 이 정도 손실이라도 나는 조금이라도 잘라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저는 맞다 생각이 들어요. 물론 손절을 했는데 이게 갑자기 3만 원, 3만 5천, 4만 원 뭐 뉴스라든지 재료가 나오면서 올라갈 가능성도 높지만 그거는 정말 극히 희박한 경우의 수고요.
저는 2만 원 돌파해서 2만 3천 원, 2만 4천 원대 올라오게 되면 손절이시더라도 조금씩 계속 물량을 줄여가시면서 현금화를 하는 전략이 가장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이처셀 첫 번째 종목으로 저희 살펴봐 주셨습니다. 일단은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추매도 일단은 의미가 없어 보이고, 손절도 약간 좀 늦은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일단은 조금 더 홀딩을 하신 다음에, 24,000원대에서 25,000원대 라인이 왔을 경우에는, 그때 이제 조금씩 비중을 줄여 나가시면서 현금화를 하셔라라고 이야기를 전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종목 상담 한번 잘 살펴봐 주시고, 대응을 좀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좀 마음고생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한번 좀 확인을 해주시길 바랄게요. 네, 여러분들도 이렇게 저희 상담 지금 실시간으로 진행을 해드리고 있는데 혹시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이쪽 QR코드 읽고 톡방에 입장을 하셔서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 상담 방송 중에 차례대로 지금 진행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전문가님 도움 톡방에서 좀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은 대덕전자입니다. 매수가 32,200원에 들어가셨고요. 비중은 20% 담고 계시네요. 이 종목도 역시 오늘 마감 어떻게 됐는지 보고 전문가님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대덕전자 오늘 2.26% 하락을 가져간 상황입니다. 오늘 일단 33,300원에 문을 닫고 나왔고요. 이 종목도 역시 오늘 하루 흐름 보고 전문가님 연결해 보도록 하죠. 네, 31,000원대에서 오늘 우하향하면서 쭉 좀 하락을 가져가는 모습을 기록을 했습니다. 결국 2%대 하락 보여주면서 오늘 33,300원 일단 마무리가 된 모습인데 일단은 32,200원 지금 매수가 근처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비중 20% 갖고 계시고요. 네, 전문가님 대덕전자도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봐주실까요? 대덕전자는요, 뭐 조정이 크게 나온 것도 아니에요, 그죠? 우상향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그러한 흐름인데, 그러니까 매수하신 분, 그러니까 매수한 투자자분의 투자 심리가 저는 궁금한 것 같아요. 현재 위치에서 설마 이제 매수를 해서 3개월 뒤에, 6개월 뒤에, 1년 뒤에 이것은 좀 아닐 것 같아요. 그럼 분명히 단기적인 시세를 노리면서 매수를 하셨을 가격이거든요. 32,000원이라면. 32,000원이라는 가격에 사셨다면 적어도 지금 현재 해당 61선 이평선은 이탈되지 않고 한 번 더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매수를 하신 분 같아요. 매수한 타점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지만 지금 시장 상황이 녹록치 않고, 그리고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까지 너무나 오랜 기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재차 상승을 하기에는 조금은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61선이라는 이평선이 이탈되지 않고 반등을 할 것이다라고 노리는 매매 수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손절선은 명확하게 잡아야겠죠. 61선이 종가 기준으로 이탈하게 되면 그때는 손절을 하는 게 저는 맞다 생각이 들고, 종가 기준으로 61선 이평선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저는 보유를 하시면서 다시 한번 1차적으로는 32,000원, 그리고 2차적으로는 신고가 영역으로 가는 이 흐름을 좀 기대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에게 좀 한 가지 팁을 좀 드려보자면, 이렇게 좀 시세가 계단식으로 나는 종목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사료처럼 이렇게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올라가는 종목이 아니고, 네. 지금 대덕전자처럼 이렇게 천천히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니까 계단식으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런 종목군들은 많은 투자자분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나고 나면 여기서 샀으면 수익이지, 여기서 샀으면 당연히 수익이지, 내가 사도 여기서 사지, 내가 만약 현금 있으면 여기서 사지, 그럼 바로 수익이니까. 그것은 지나간 차트를 놓고 보니까 그렇게 쉽게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시간으로 저 구간에 왔을 때 여기서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당연히 고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 딱 그런 구간이에요. 지금 실시간으로 보니까 현재 구간이 사야 되는 건지 아니면 사지 말아야 되는 건지 모르는 거거든요. 이게 만약에 쭉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나 같아도 여기서 사지, 그렇게 되지만
막상 지금 라이브로 좀 진행이 되는 과정 속에서 이러한 이 굴곡점, 변곡점에서 매수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언제 매매를 하는 게 좋느냐? 차라리 자, 이러한 종목군들의 흐름은 계단식으로 나오는데 이 전고점을 돌파할 때, 여기를 돌파할 때 매매를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조정 시에 매수를 하면 이게 올라갔을 때 당연히 더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메리트는 있지만 이 조정이 끝이 아닌 시작일 경우에는 계속 자금이 묶여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그런데 지금 이 대덕전자 32,200원에 사신 분 같은 경우에는 뭐 33,300원, 30,000원대에 사신 분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좀 매수를 하시려고 이제 생각을 하셨다면 저는 오히려 이러한 조정에 매수를 한 다음에 이거 더 떨어지면 어떡해요? 이거 안 오르면 어떡해요? 이러한 고민을 할 바에는 그냥 이 종목 조정받고 있구나.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대신에 32,000원 혹은 전고점 34,000원 부근에 오면 돌파를 할 때 단기적으로 매매를 해서 5% 10% 수익을 보는 게 저는 훨씬 더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매수를 했다면 좋은 성과 있을 수 있었을 것 같고요. 여기 전고점 돌파하는 이 부분에 매수를 했으면 이 조정 시에 매수한 다음에 마음고생할 필요 없이 그래도 조금 더 빠른 성과를 저는 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 구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를 돌파를 하는 이 구간에서 만약에 매수를 했다면 빠르게 이제 수익을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네. 그래서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진입 타점이 나쁜 건 아니지만 애초부터 61선 이평선을 이탈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매수를 한 그러한 컨셉이라면 61선 가격대가 이탈이 되는 뭐 29,000원 가격대가 29,500원 가격대가 이탈이 됐기 때문에 저는 그때는 손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략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덕전자도 또 자세하게 확인을 해주셨고 여러 가지 꿀팁들도 또 전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잘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들 어디 가서 또 얻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저희 김태성 전문가님 방송에서만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 톡방에서는 이미 저희가 많은 이야기들 나눠지고 있으니까 들어오시면 시장에 좀 미리미리 대응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쪽 QR코드 읽고 지금 입장을 하셔서 다음 주 월요일장부터 전문가님과 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가시면서 이러한 이야기들 팁들 좀 전해 들어가시면서 또 이야기들 같이 나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대덕전자 살펴보셨고 다음 종목으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살펴볼 종목은요.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은 매수가 76,000원에 진입을 하셨고요. 비중은 20% 담고 계시네요. 알테오젠도 오늘 일단 마감부터 보고 전문가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알테오젠 역시 오늘 하락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3.53% 빠졌고요. 51,900원 선 마무리를 나타냈네요. 역시 하루 움직임 보고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53,800원대에서 51,700원까지 갔었고 일단은 그 하락폭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오늘 3%대 일단 파란불을 켜낸 모습입니다. 시청자분들 76,000원대 위에서 좀 잡으셨는데 좀 고민이 있으실 것 같네요. 일단 제약바이오 이제 알테오젠 어떻게 좀 봐야 되는지 궁금하긴 한데 전문가님 한번 전략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이 있는 기업인 것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기술력이 있고 또 그 기술력을 바탕으로 충분히 실적을 낼 수 있다라는 것.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의 매기세가 들어오긴 하지만 선별적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셀트리온 그룹주들 혹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한정적으로 종목이 좀 압축이 되다 보니 알테오젠과 같은 기업들이 재차 좀 좋은 모습을 보이기까지에는 저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특히나 임상 3상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는 이 플랫폼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은 더 가져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대신에 문제는 뭐냐면 제약바이오는 지금 이렇게 시세가 죽을 때 모아간다라는 전략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IT는 실적이 나오는데 주가가 밀린다라는 가정하에 우리가 매집을 해 나가는 거거든요. 왜냐? 주가의 가치는 실적으로부터 나오는데 실적이 좋다라는 것은 지금 당장 주가가 좋지 않아도 앞으로 향후
주가가 더 많이 좋아질 것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매수를 하는 거거든요. 삼성전자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그런데 제약바이오는 조금은 다르게 생각을 해야 돼요. 제약바이오는 오히려 상승 탄력 받을 때 매매를 하지 않으면 언제 올라갈지 그 누구도 모릅니다. 네. 왜냐하면 제약바이오가 시세가 날려면 그게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실적이 정말 폭발적으로 잘 나오든지. 네. 두 번째, 실적이 잘 나올 만한 기술력에 대한 임상 소식이 나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가가 사실은 크게 움직이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알테오젠도 좋은 기업이긴 한데 시세가 나오기까지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릴지는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 그래서 추가 매수는 저는 조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고, 기업이 안 좋아서 추가 매수가 안 된다라는 건 아니에요. 지금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 언제 이 알테오젠이 올라올지 모르기 때문에 자금이 무기한으로 묶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추가 매수는 지양을 하는가, 좀 자제를 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알테오젠이 6만 원이 혹은 6만 5천 원, 7만 원대까지 시세가 분출이 되면 뭐 그냥 단순히 수급적으로 올라오지는 않을 거예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뉴스를 동반해서 이러한 상승 변화의 모습을 좀 보일 텐데 그때는 과감하게 추매를 저는 해도 괜찮다. 그러니까 지금 추매가 아니고 오히려 시세 날 때 추매를 하는 게 저는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면서 추매를 만약에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저는 6만 원 돌파 시에는 추매를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6만 원 위로 올라오게 된다면 저는 8만 원, 9만 원대까지 한번 시세도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7만 6천 원의 비중 20% 가지고 계시다라고 했던 부분은 저는 6만 원 가격대 위로만 올라오게 되면 크게 문제 없이 수익권까지 혹은 그 이상도 한번 노려볼 수 있으니까요.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좀 편안하게 기다리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서, 다시 한번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매매를 하실 때 팁을 드리자면, 셀트리온이라든지 삼성바이오로직스처럼 재무제표에 큰 변화가 없는 기업들은 모아가는 것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한미약품이라든지 한미사이언스 혹은 알테오젠 뭐 이런 기업들처럼 임상 발표에 따라서 변화무쌍한 이 주가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기업은 오히려 조정 시에 조정이 아니고 횡보 구간에서의 매수보다는 시세 탄력이 나올 때, 시세 탄력이 나오는 이때 매매를 해서 짧게 수익을 챙기는 게 훨씬 더 저는 더 확률 높은 매매를 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테오젠 또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시세를 줄 때 추매를 하는 것이 낫다. 지금보다는 시세를 좀 받을 때 들어가는 게 낫다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일단은 6만 원 정도 왔을 때 그때 추매를 좀 해보시고 6만 원 정도가 돌파가 됐을 때는 그래도 8만 원, 9만 원까지는 시도를 해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조금 기다리면서 조금 마음을 편하게 먹어보자라는 이야기 전해주셨고요. 그 외에도 또 제약바이오죠. 한번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추매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니까 여러분들도 또 한번 참고를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테오젠까지 저희 상담 마쳐봤고요. 계속해서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네요. 여러분 톡방에 들어오실 시간 진짜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쪽 QR코드 읽고 지금 입장을 하셔야지만 저희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또 진행을 해볼게요. 다음 종목 보도록 하시죠. 다음 종목은 한국앤컴퍼니 올라와 있습니다. 매수가 19,000원이고요. 비중은 15% 담고 계십니다. 이 종목도 역시 오늘 마감 상황부터 볼게요. 네, 한국앤컴퍼니 오늘 2.89% 상승 가져갔습니다. 14,250원 선 마무리가 된 모습이고요. 19,000원대 일단 들어가셨는데 이 종목도 시간 관계상 일단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일단 한국앤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이 축전지 부분, 이제 전기차 배터리 쪽 이러한 사업을 좀 영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장성을 놓고 본다면, 모멘텀을 놓고 본다면 당연히 좋은 점수를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이제 뚜렷한 이 매출 근거가 아직은 좀 모자른 상황. 그렇기 때문에 테마적으로 좀 움직이는 상황이라서 저는 추매는 조금 부담이 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의 비중이 15%이시다라고 하셨으니 5%를 더 채워서 평단한 17,000 후반대, 17,000 중후반대에 맞춰주시고 비중을 20%좀 맞춰가지고 가져가 본다면 제 차 13,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되지 않았을 시에는 다시 한번 뭐 충분히 이 16,000원대를 돌파해서 2만 원대까지도 한번 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엔 컴퍼니까지 살펴봐 주셨습니다. 저희 지금 차례대로 하나씩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할게요. 네, 이어서 살펴볼 종목은 마니커 FNG입니다. 매수가 7,150원에 들어가셨고 비중은 15% 담고 계시네요. 이 종목도 오늘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마니커 FNG 오늘 0.50% 소폭의 하락을 가져간 상황이고요. 4,945원 선 마무리를 나타냈습니다. 이 종목도 7,000원대에 들어가셔서 일단 손실을 좀 보고 계시네요. 비중 15% 갖고 계신데, 네, 마니커 FNG는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마니커 FNG에 대해서 좀 할 이야기가 있어요. 4월 27일 날, 26일 날 무슨 이야기들이 좀 나왔었냐면, 그러니까 저번 달이죠. 저번 달에 무슨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왔었냐면 네. 말레이시아에서 닭고기를 수출 중단한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우리나라 육계 관련 종목들이 올라왔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뉴스 기준으로 보면 마치 우리나라 기업이 엄청나게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좀 면밀하게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건 우리나라가 말레이시아에서 이 육계를 얼마만큼 수입을 받아왔길래 이것을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말레이시아가 닭고기 수출을 중단했다? 그럼 우리나라 닭고기 가격이 엄청나게 오를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만약에 말레이시아에서 우리가 수입받는 물량이 정말 극소량이라면 말레이시아가 수출 중단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육계 가격에는 사실 그렇게 큰 영향을 줄 만한 이슈는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해당 뉴스가 나왔을 때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러한 부분들을 좀 간과하면서 단순히 그냥 말레이시아라는 왜냐하면 저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인도네시아에서 팜유 중단하니까 또 엄청나게 식용유 값이 올라가고 대체 관련 종목들이 막 올라가는 그러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이번에 말레이시아에서 닭고기 수출을 중단한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나라 육계 관련주다, 다 마니커다, 할인이다, 막 그러면서 우르르 좀 몰려갔었어. 그러니까 정말로 제대로 분석이 되지 않는 분위기에 휩쓸린 매매가 저는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서 이 마니커 FNG를 비롯해서 할인도 그렇지만 추가적인 뉴스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주가가 더 상승하지 못하고 지금 내려온 상황인데 저는 이 종목을 추매를 해서 가져가시기보다는 올라오게 되면 손절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계절적으로 국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한 이야기가 간헐적으로 한번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아마 마니커 FNG 같은 경우에는 하루 혹은 짧은 기간 안에 시세가 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 시세가 나올 때 저는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손절 부분이더라도 매도를 하시는 게 맞지 이 종목을 추가 매수를 해서 더 가져가시기에는 지금 이 육계를 키우려고 할 때 들어가는 사료라든지 이러한 가격들까지 너무 많이 오른 상황이라서 마진율을 아무리 판가 전이율을 높게 한다 하더라도 마진율을 많이 남길 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추가 매수는 별로다라는 의견 대신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든지 그라 이슈 때문에 짧게 시세가 나오면 그때 손절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니커 FNG까지도 전략 잡아주셨습니다. 잘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한 종목 정도만 볼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여러분 톡방을 지금 들어오셔야 되겠다라고 전해드리겠고요. 다음 장단 보겠습니다. 광림입니다. 매수가 3,100원이고요. 비중은 10% 담고 계십니다. 광림도 마감 상황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11.31% 하락을 가져간 상황입니다. 2,275원 선 마무리가 된 모습인데 네, 쌍방울 관련해서 또 한번 시세를 받기도 했었는데 광림 어떻게 보십니까, 전문가님? 손절입니다. 네, 손절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기업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테마적으로 움직였던 그 재료가 모두 노출이 된 상황.
쌍방울이 다시 뭐 인수에 재도전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KG그룹이 거의 이제 굳혀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광림 혹은 에디슨 계열 관련주들은 지금은 절대 붙으면 안 된다. 혹은 짧게 수익을 보려고 매수를 했는데 물렸을 경우에는요. 그때는 버티는 건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림은 현재 위치에서 우선 손절을 하시고 종목을 교체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쌍용차도 관련해서 쌍방울 그룹주들 또 한번 오름세를 나타내기도 했었는데 일단은 여기서는 손절이 맞다라고 전해주셨습니다. 일단은 손절이 맞고 종목에 대한 교체 의견 주셨으니까 한번 잘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조금 남아서 한 종목만 짧게 더 보도록 할게요. 네, 한 종목 보겠습니다. 가온미디어고요. 매수가 17,500원이고 비중 20%입니다. 종가 바로 보겠습니다. 네, 0.97% 하락 가져갔고요. 1,200원에 문을 닫고 나왔네요. 가온미디어 한번 짧게 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일단 뭐 가온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좀 많을 수밖에 없어요. KT 뭐 기가진이라든지 이러한 쪽인데 사실 해당 제품군들이 크게 히트를 친 시점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주가가 상승할 만한 모멘텀을 찾기는 조금 부담이 되는 상황. 그래서 이제 10,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또 투매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종가 기준으로 10,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손절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10,000원이라는 가격대 이하로 내려가지 않고 재차 올라오게 된다면 12,000원이라는 가격대에 올라오게 되면 그때는 손질권이더라도 손절을 해야 된다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가온미디어까지 한번 살펴봐 주셨습니다. 저희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서 또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감기 걸리실 것 같은데 좀 네. 몸 회복하시고 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지금까지 김태성 전문가님과 함께 봤고요.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마지막으로 알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톡방 들어오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김태성 전문가님 톡방 하단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드셔서 촬영하신 다음에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겠고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다가 주식왕 김태성이라고 치신 다음에 클릭하시고 입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이제 방송 끝나면 바로 톡방에 비밀번호 걸어놓기 때문에 입장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셔야 되는데 전문가님 설명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귀에 정말 쏙쏙 박히게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정말 잘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런 이야기들 저희는 톡방에서는 정말 많은 이야기들 미리 나눠가고 있으니까 들어오시면은 시장에 대응을 하시기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여러 가지 톡방에서는 이미 이야기 나눠지고 있거든요. 신호도 오로지 톡방에서만 나가니까 여러분들 혼자 시장 고민하지 마시고 오늘 특히 미국 증시 상황 마감에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서 다음 주 우리 시장 또 향방이 갈리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신 다음에 미국 증시 확인하시고 같이 확인하시고 다음 주 월요일장 같이 좀 대응을 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까지 김태성 전문가님과 함께 봤고요. 2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고요.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이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를 하고 있다는 점도 알려드릴게요.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